소수의 나눗셈 자릿수 잘 맞추시면 돼요. 자릿수만큼 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가 있을 걸 예상하고 나눗셈 하시면 안 돼요. 나머지가 없도록, 즉 나누어 떨어지는 상태의 나눗셈만 다루시게 될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소수를 소수로 나누는 상황에서는 나머지가 없는 나눗셈 위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하지와 같은 복잡한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릿수 맞추면 되긴 하는 거잖아. 원리를 굳이 설명을 할까? 보자. 12 나누기 3 얼마예요? 120 나누기 30은요? 1200 나누기 300은요? 그럼 이제 다시 1.2 나누기 0.3은요? 0.12 나누기 0.03은요? 1.2 나누기 0.03은요? 120, 여기 4 옆에 쓰면 120 나누기 3은요? 뭐,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지? 나눔을 당하는 수 뭐야? 피제수. 나누는 수? 제수. 그 다음에 얘를 몫이라고 하죠? 네. 하나의 나눗셈이 주어졌을 때 피제수는 몫과 정비례 관계예요. 라는 뜻은 피제수가 10배 커지면 몫도 10배 커집니다. 이해됐나요? 네. 피제수와 몫은 이걸 정비례 관계라고 해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정비례는 얘가 2배가 되면 얘도 2배가 되고, 얘가 3배가 되면 얘도 3배가 되고, 얘가 4배가 되면 얘가 4배가 돼. 근데 제수와 몫의 관계는요, 반비례예요. 글씨 잘 안 보이지? 반비례는 제수가 10배가 되면 몫은 10분의 1이 돼요. 제수가 100배가 되면 몫은 100분의 1이 돼요. 제수가 2배가 되면 2분의 1이 돼요. 자, 얘기 나온 김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자. 나눗셈이라고 하는 게 나눔을 당하는 수 이름이 뭐라고? 나눔을 당해요. 장난치지 말고 몫이라고 해요. 그 전에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자. 정비례와 반비례. 우리 비례식 세워봤죠? 정비례의 정자는 바를 정자야. 바른 비례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6학년 때 쓰는 비례식 있죠? 그거는 정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정비례란
비례는 뭐죠? 비는 뭐죠?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내는 식이죠.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내는 식이죠. 그러니까 비례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대상이 몇 개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해. 그러면 동그라미 대 세모라고 해볼게요. 둘이 있는데 얘네 둘이 정비례다라고 하는 거는 너가 둘이서 정비례는 동그라미가 2배, 3배, 4배가 되면 그에 따라서 세모가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게 정비례 관계야. 그리고 이게 우리 6학년 때 했던 비례식에 썼던 관계예요. 그럼 이제 반비례는 뭐냐? 동그라미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그때 세모가 줄어드는 거야.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제 관계거든요, 관계. 수학에서 이런 두 대상의 관계를 집중해서 보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이후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곧 중학교 과정을 시작할 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예습한다 생각하고 그냥 보세요. 대표적으로 정비례 관계는요. 정비례 관계는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가 일정할 때예요. 반비례는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가 아니야, 이건 하지 말자. 오히려 여러분들 혼란 주겠다. 나중에 해줄게.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나중에 관계식 쓸 때 필요하면 선생님 또 알려드릴게요. 그랬을 때 피제수와 몫의 관계가 정비례 관계예요. 얘네 둘의 관계만 보면. 즉 피제수가 원래 나눗셈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나눔을 당하는 수를 2배, 3배, 4배로 늘리잖아? 그럼 목도 2배, 3배, 4배가 돼. 예를 들어 볼게. 방금 나눗셈 했던 12 나누기 3은 얼마야? 그러면 24 나누기 3은 2배로 늘렸죠?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얼만데? 3배로 늘렸어. 36 나누기 3은. 그러니까 얘가 2배, 3배가 되면 몫이 2배, 3배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이해됐나요? 이 상태에서 그냥 가볼게, 그러면. 자, 여기에서 다시 가볼게. 그러면 이번엔 피제수로 고정했어. 응? 이제 피제수로 고정했어. 36 나누기 6은 얼마야? 36 나누기 9는 36 나누기 12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누는 제수를 2배, 3배, 4배로 늘렸죠. 그랬더니 이 몫이 어떻게 됐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줄었지. 어렵나? 이거는 괜찮나? 그렇게 2배, 3배, 4배가 될 때 2분의 1배, 3분의 1배 되는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라고 한다. 자, 이거는 소수의 나눗셈과 상관없는 그냥 나눗셈의 성질이에요. 이런 나눗셈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관찰하면 미리 알 수도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나눗셈을 잘 관찰하는 초등학교 3, 4학년들도 사실은 이런 관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나눗셈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게 목표야.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게 목표야. 잘 들어야 돼, 너네. 나눗셈 생각을 잘 하면서 따라오면 돼.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다면 피제수와 제수의 같은 수를 곱해서 나누어도 몫은 변하지 않는다. 이해가 됐을까? 잘 봐봐. 피제수에다가는 별을 곱했어. 나누기 제수에다가도 똑같이 별을 곱한 거야. 그때 몫은 어떨까? 얘랑 비교했을 때. 여기에다가 별을 곱할 때 몫이 몇 배가 돼요? 별만큼 늘어나죠. 피제수에다가 별을 곱하면 몫에다가도 별을 곱하는 결과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만 별을 곱한 게 아니라 나누는 제수에다가도 별을 곱했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반비례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뭐가 돼요? 약분이 돼서 1이 남고 몫은 어때요? 몫은 변하지 않죠. 이해됐어? 하기 때문에 아까 뭐 있던 계산이니까 0.12 나누기 0.03을 할 때 이 나눗셈의 몫은 얘를 자연수로 바꾸고 얘를 자연수로 바꿀 수 있는 값, 즉 얼마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100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100을 곱해서 나누는 건 원래 나눗셈의 몫과 같다. 그러니 소수점 자리를 동시에만 옮겨주면 몫은 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그냥 나눔 당하는 수랑 나누는 수 또는 피제수랑 제수를 똑같은 자릿수만큼 이동해서 나누면 몫을 구할 수 있어. 는 결론이고. 왜요? 왜 그래요? 라고 한다면 가장 정확한 답은 피제수와 몫은 정비례 관계고 제수와 몫은 반비례 관계이므로 피제수와 제수의 같은 수를 곱한 몫은 원래 나눗셈의 몫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말할 수 있겠어? 못하겠지. 근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어? 자, 나눗셈이 있어. 자, 나눗셈이 있는데 나눔을 당하는 수와 나누는 수가 있을 때 둘 다 똑같은 수를 곱해서 나누면 몫은 같다는 거야. 그래서 둘 다 만약 소수라면 우리가 다루기 쉬운 자연수로 바꾸는 건 10, 100, 1000, 만과 같은 숫자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자릿수만큼 이동해서 나눗셈한 결과나 원래 나눗셈 결과나 서로 같다라는 거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괜찮아? 자, 한 번만 더. 요거까지 이해하면 베스트긴 해. 이것까지 이해한다면 베스트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직 정비례다, 반비례다라는 표현 자체가 아직 어색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색한 상황에 선생님이 이 설명까지 보태버리면 와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보면 나눔을 당하는 수, 피제수와 나누는 수, 제수에 같은 수를 곱한 다음 나누는 것은 원래 나눗셈과 그 몫이 같다. 이해되셨어요? 요 정도는 정리해 봅시다.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도 정리는 좀 해보자. 한번 써보는 건 의미가 있을 거야. 쓰고 이해까지 한다는 건 좀 무리일 수 있지만 한번 쓰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써봤어? 결론도 여기다 써줄게.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우리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피제수와 제수의 같은 수를 곱한 후 나눈 몫은 원래 나눗셈의 몫과 같다. 이 정도는 우리가 말은 할 수 있겠지. 뭐 정비례네 반비례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눗셈의 특징은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특징은 초등학교 3, 4학년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눗셈 처음 배우더라도 대신 나눗셈을 관찰하면 알 수 있어. 여러 나눗셈을 하다 보면 관찰할 수 있어. 방금 쌤이 12 나누기 3 가지고 쭉 해봤잖아요. 이쪽을 2배로 늘려보고 또는 나누는 수를 2배로 늘려보고 3배로 늘려보면서 이 특징을 알아봤다. 지워도 될까요? 아직 정리하고 있어요? 하세요. 이제 곧 수업 시작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 써드린 이 개념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안 써요.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만 쓰는 단어예요. 한 고1 정도 가면 쓰겠다. 잠깐 쓸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요즘 나님 당하는 수라고 하고 나누는 수라고 하지. 근데 선생님 저렇게 짧게 짧게 말하는 걸 좋아해. 원래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잘 안 써서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과정의 학교 정도 수준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몰라도 돼요. 선생님 그냥 자릿수 똑같이 옮긴 다음에 나눠도 똑같아요. 이렇게만 해도 문제는 풀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거나 또 그 다음 학년 걸로 넘어갔을 때 어차피 해야 될 공부니까 미리 한번 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 나뉘는 수와 나누는 수, 나뉘는 수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이 앞단원에서도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수의 나눗셈, 그 나눗셈 하는 방법을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누구를 뭘로 나눠서 뭘 찾아야 하지? 즉 문제에서 묻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 연습하는 거고. 이번 단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소수의 나눗셈을 할 줄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알겠죠?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거꾸로 계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는 네모라는 거꾸로 계산이 있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세모야. 알겠어? 그러면 세모는 하고 써야겠지. 어떻게 나와? 큰일 나요. 동그라미 나누기 네모죠. 선생님이 이런 거꾸로 계산 생각할 때, 아, 이쪽이 나눗셈이니까 얘가 넘어가서 곱셈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니까 나눗셈이니까 곱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 틀리잖아. 틀리잖아. 안 되잖아. 근데 왜 이런 걸까? 선생님이 이렇게 보라고 얘기한 게 있어. 덧셈이든 뺄셈이든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전체 값이 있고 부분 값이 있다 그랬어. 응? 어렵나? 자, 이 세 덩어리 중에 누가 전체야? 자, 12 나누기 3은 4예요. 12, 3, 4 중에 누가 전체 값이야? 아니야? 안 돼, 한비? 그럼 대답을 좀 해줘. 누가 전체 값이야? 12가 전체 값이니까 너를 나누고 남는 거지. 나눈 결과지.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전체야? 동그라미가 전체죠. 나눗셈에. 그럼 얘가 하나의 부분이고 얘도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 부분 구하려면 전체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눠야 한다고. 단순히 이쪽에 나눗셈이니까 이쪽으로 뻥 하고 넘어가면 곱셈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야. 자, 다시. 누가 전체고 어디가 부분인지를 파악한 다음 구하라는 게 이쪽 나머지 부분이라면 그것은 전체를 나머지 부분으로 또 나눠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하라는 거죠? 네모는 11684 소수점 이렇게 돼 있고 나누기 5.08이다. 맞나요? 그러면 둘 다 소수로 되어 있으니까 소수점 좀 옮기면 좋겠네요. 얼마 곱하고 시작하면 좋을까요? 얼마 곱하고 시작하면 좋을까요? 둘 다. 피제수와 제수에는 같은 값을 곱하고 나누어도 몫이 같죠. 둘 다 소수점이 두 개씩 와 있으니까 너에게도 100, 너에게도 100을 곱하고 시작한다. 됐어? 그러면 이 결과는 11684 나누기 508이야. 맞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눠야 돼. 이런 큰 수의 나눗셈은 어려운 거야? 귀찮은 거야? 시간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는 거야. 생각을 좀만 바꾸면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2 1016 2로 24 얼마야? 그러면 2로 24 나오네요. 어땠어요? 할만하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거꾸로 계산이 포인트였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지 않도록. 왜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강조했냐면 대부분 이런 상태에서 거꾸로 계산을 많이 틀려. 보고 세모는 어떻게 구해?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네모 곱하기 동그라미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그동안 그런 계산들을 많이 봐왔거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근데 수학은 그게 무섭거든. 해오던 거 습관 때문에 오히려 틀리는 거야. 잘못 아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 조심해라라고 얘기했던 게 이거야. 습관처럼 하지 말고 항상 이 셋 중에 누가 전체 값이고 나머지는 누가 부분인지를 알아보라라는 거야. 이게 덧셈에도 똑같이 있었어. 봐봐. 동그라미 빼기 세모는 네모야. 나 세모 구하고 싶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응? 네모 빼기 동그라미. 아, 네모 빼기. 동그라미 빼기 네모야. 왜? 누가 전체인데?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전체자. 그러니까 이게 전체니까 그 중에 세모만큼 빼면 네모만큼 나눠야 이 둘이 부분이야. 그럼 세모만큼의 부분을 구하려면 다시 전체에서 요 나머지 부분을 빼줘야지. 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요런 거꾸로 계산, 이런 거꾸로 계산이 되게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기 마련이야. 좀 헷갈리게 해. 왜냐면 자꾸 이러거든. 선생님 이거 뺄셈이니까요. 거꾸로 계산하면 덧셈 돼요. 왜? 거꾸로니까. 아니라고. 아니야. 뺄셈과 덧셈은 거꾸로 관계는 아니에요.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덧셈과 뺄셈은 어떤 관계? 같은 상황, 다른 표현. 곱셈,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걸 굳이 뭐 얘가 거꾸로다 라기보다는 세 개의 값이 뭐 빼서 나온 결과면 아 이게 전체 값이고 이게 부분이구나. 그럼 이 부분을 구하려면 전체에서 나머지 부분을 빼줘야겠구나. 나눗셈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자, 쉬었다 갈게요. 에나스 문제도 겁나 친하게. 2번. 넘어갈게요. 할까요? 네. 어쨌든 오늘은 6강 필수 예제까지는 가야 돼요. 네? 그래야 이번 주 확인학습이랑 다음 주 필수 예제 숙제가 나뉘어서 나가죠.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다 풀게요. 그냥 쭉쭉 풀게요. 그냥 속도감 있게. 3.68을 얼마로? 0.46씩 나눠줄 거죠? 그럼 얘는 얼마씩 곱하고? 100씩 곱해서 소수점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 주면, 그죠? 자, 선생님 생각 잘 따라와야 돼. 어차피 나눠 떨어진 나눗셈 할 거지. 그럼 2대 자리만 확인하면 돼요. 6에다 얼마 곱하면 8로 끝나요? 6, 8에 48 맞는지 봐. 4 올라가면 3, 6 딱 떨어지죠. 8이다. 딱 떨어져요. 나눗셈 해보시면 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3번 갑니다. 자, 2.3kg씩 담으려고 하는데 전체가 얼마 있어? 41.4가 있어. 얘를 2.3씩이야. 얼마 곱해? 10을 곱해. 소점 하나씩만 옮기면 돼. 요렇게. 그쵸? 선생님 벌써 답이 보여. 얼마야? 어떻게 나왔어? 이거 나눗셈 되죠, 바로. 어떻게 나눗셈인지 선생님 보여줄게. 나눠 떨어질 거지. 23이죠. 그럼 첫 자리 얼마여야 돼? 1밖에 없잖아. 근데 3에다 얼마 곱해야 4로 끝나? 9구단. 9구단 3단 생각해봐. 3에 얼마 곱해야 4로 끝나냐고. 3, 8에 24지. 2 올라가고 2, 8에 16이니까 1, 8, 4. 딱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단원은 사실 그냥 너무 쉬운 단원이에요. 자, 이번엔 넓이야. 8.93 곱하기 네모는 44.65야. 그러면 거꾸로 계산하긴 할 건데 봐봐. 얘가 전체지. 얘네 둘이가 서로 부분이죠. 고로 네모는 부분은
전체 나누기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둘 다 얼마 곱해? 100을 곱해. 이해됐어요? 그럼 답이 보여요. 자, 이렇게 나눌 거죠? 나눠 떨어질 것도 생각하고 1의 자리 맞춰야 되는데 3에다 얼마 곱하면 5로 끝나요? 3, 5, 15. 3, 5, 15. 근데 계산을 해봐야지. 1 올라가고 5, 9, 45, 6, 4 올라가고 4, 9, 5, 8, 4. 딱. 딱. 그러니까 숫자가 좀 크더라도 여기 몫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선생님 같이 판단하는 거 이해돼요? 어차피 소수의 나눗셈이면 나머지를 다루지 않는다. 즉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을 우리가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하잖아. 그러면 끝에 1의 자리만 서로 맞을 수 있게 몫을 잡아주면 딱 나눠 떨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3에다가 얼마 곱하면 5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9구단이잖아. 3, 5, 15. 지금 선생님 설명했던 이 9구단을 이용한 1의 자리 맞추는 것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이 단원은 쓱 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그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 해오던 그 나눗셈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해오던 방식이라 함은 될 것 같은 값 집어넣고 안 되면 다시 계산하고 될 것 같은 거 집어넣고 다시 하고 그런 거 했었죠.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을까? 근데 지금 막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9구단을 이용한다라는 것이. 개미가 1초에 2.3cm. 손톱만큼도 못 움직이는구만. 이런 네.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왜 이걸 지금 나 손에 수업 중인데. 미리 얘기했어야지. 갈 거야 또? 갈 거야? 야, 너 선생님 이따 쉬는 시간에 뽑아놓고 여기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가져와. 불편이지. 시험 공부 자료를. 무슨 일이냐면 지금 백현중이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중학생들 시험 공부할 때 주말에도 오고 했거든요. 3주 연속 주말에 왔단 말이죠. 그리고 올 때마다 혹시 다른 과목 시험 공부할 자료가 필요하면 얘기해라. 선생님이 정리해서 줄게. 내일 얘기 안 하다가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갑자기 선생님한테 달라고 지금 온 거예요. 나 가라 그랬어요. 독서실 가서 공부하다 이따 와라. 선생님 쉬는 시간에 뽑아줄게. 웬수야. 미리미리 달라고 하면 미리미리 줬을걸.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구하는 건 이제 거리도 있고 속력도 있어요. 그죠? 근데 1초에 2.3cm씩 가고요. 저게 속력이에요. 그쵸? 전체 거리가 이만큼입니다. 그쵸? 시간 구해야 되죠? 시간 어떻게 구하더라? 전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체 거리가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몇 초 동안 가는가 시간 물어봤죠. 부분이죠.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전체잖아. 전체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 하지 마. 이 문제가 다른 건 안 보이는데 단원이 소수의 나눗셈이야. 큰 수가 있어. 작은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걸로 나누고 싶어. 그런 건 하지 말란 이야기야. 이게 이번 단원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통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이 되고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나왔다는 걸 안 알려줘. 그래, 다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야. 시간 물어봤으니까 전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돼요. 124.2 나누기 2.3 얼마씩 곱해? 1242 나누기 23이야. 자, 1242 나누기 23을 할 건데 선생님 벌써 답이 보여. 봐봐. 왜 그러는지 보여줄게. 암산이 빨라서가 아니야. 얘는 여기서 10의 자리 하나 맞출 수 있고 1의 자리 맞출 수 있죠. 근데 10의 자리는 6은 안 돼요. 6이면 130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야. 5 하면 1, 1, 5가 되네. 그치? 그 다음에는 92가 되죠? 3, 땡, 2. 3, 4, 12, 54.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이 나눗셈 보면서 그냥 54가 머릿속에서 암산은 됐어. 근데 이 과정을 다 본 건 아니야. 왜? 10의 자리가 5가 되는 건 알겠고 1의 자리가 끝이 2로 끝났기 때문에 3, 4, 12가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54야. 정도는 추측을 할 수 있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선생님 막 계산기가 머릿속에 들려 있어서 계산기로 막 계산한 건 아니야. 자, 6번으로 갑니다. 잘못 계산 문제예요. 그쵸? 이거는 지워도 되겠죠? 자, 빠르게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는 뭐 선생님이 시간 오래 뭐 뺏을 것도 없습니다. 물어보는 거 뭐죠? 묻는 거 뭐죠? 그쵸? 바른 계산이에요. 근데 상황이 어땠어? 바른 계산은 뭐 해야 되냐면 1.8을 어떤 수로 나눠야 돼요. 그죠?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했느냐? 잘못해서 뺐어. 1.8에서 네모를 뺐더니 0.9가 된 거야. 풀어보자. 거꾸로 계산. 네모 어떻게 돼? 네모는 일단 관계를 써. 이거는 거꾸로 계산은 네모를 먼저 구해야 돼.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꾸로 계산할 때 무조건 뺄셈이니까 더해요가 아니라 전체에서 너 부분이고 너 부분이야. 이 부분 구하려면 전체에서 나머지 부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좋았어요. 그러므로 1.8 나누기 0.9 하죠. 그러면 18 나누기 9죠? 어? 아니야? 안 돼? 한배 안 돼? 그래? 근데 왜 망설여? 눈빛이 흔들리는데. 자, 보세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귀찮지도 않아요. 볼게요. 선생님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 일단은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잖아. 그런데 물어보는 게 이쪽에 있어. 이쪽이 이제 물어보는 쪽이랑 관련되어 있는 값이고. 그런데 이쪽 잘 보면 이쪽으로도 똑같은 걸 구할 수 있어. 뭐를 구할 수 있어? 서로 넓이. 빨간색으로 구한 넓이와 노란색으로 구한 넓이가 같다. 이렇게 해야 되죠. 색연필로 표현하세요. 이런 것들은. 빨간색, 파란색 색연필로. 볼펜보다는. 그래야 좀 두껍게 보이죠. 이게 상황으로 보면 서로 넓이 같다로 관계를 표현할 거거든. 넓이 같다로 관계를 표현할 거니까 계산을 중간에 하지 마시고 놔두세요. 일단 잘 봐봐. 네모 곱하기 3.36을 얼마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랑 5.6 곱하기 4.2를 2로 나눈 게 서로 같죠?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첫 번째 괄호도 2로 나눴고 두 번째 괄호도 2로 나눴고 같아요. 그럼 굳이 이거 나누기 2가 계산이 될 필요가 없죠.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2로 나눈 거, 여기 2로 나눈 게 같다는 건 나누기 2 하기 전에도 같다는 이야기야. 그럼 양쪽에서 둘 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고요. 됐죠? 맞아 갑시다. 그러면 네모 곱하기 3.36. 이거는 계산해야 돼. 5.6 곱하기 4.2를 계산해야 돼. 이해됐어요? 112 224 2352 23.52다. 됐나요? 맞아가 보죠. 이제 거꾸로 계산 네모 어떻게 구합니까? 23.52 나누기 3.36. 그러면 소수점 두 개씩, 즉 100을 곱하고 2352 나누기 336 해야겠죠? 난 보여. 6, 2. 6에다 얼마 곱하면 2로 끝나니? 6이 10이 아니면 6, 7에 40이죠. 근데 이게 위에 자리 봐봐. 3에다가 얼마 곱해야 20 얼마 돼? 7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 될 거야. 될 수밖에 없어. 6, 7에 42, 4, 3, 7에 21, 5, 2, 2, 3. 딱 맞죠? 7이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옆에다 따로 계산 안 하고 하는 계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잘 봐봐. 결국 네모는 5.6 곱하기 4.2 나누기 3.36 아니야? 맞아? 자,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면 따라오면 돼. 안 되면 못해도 돼. 10분의 56, 10분의 42, 336분의 100, 100분의 336이니까 이거 뒤집어서 역수하면 되겠죠. 따로따로 계산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얘랑 7로 한번 8로 약분해 볼래. 8. 7 남고 8 한번 약분해 보자. 42죠. 별도의 곱셈이나 별도의 나눗셈 없이 약분으로만 끝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소수의 나눗셈이에요, 분수의 나눗셈이에요? 그럼 소수와 분수를 굳이 구분해서 소수 따로 분수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나는 그냥 나눗셈을 하고 싶은데 나눗셈을 하는 대상이 소수일 수도 있고 분수일 수도 있지만 소수와 분수는 상황에 따라서 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도 있고 분수도 소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소수의 나눗셈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요 나눗셈을 해야 되지만 분수의 나눗셈은 뭘 하면 돼? 약분으로 하면 되지. 선생님 저는 약분이 좀 더 편해요. 라고 하면 약분하시면 되고, 아니요? 선생님 저는 쫙쫙 쓰는 나눗셈 좋아요. 그럼 이거 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단계니까 소수의 나눗셈 따로, 분수의 나눗셈이 따로 온 거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수학 실력 안에서는 소수와 분수의 나눗셈을 굳이 분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눗셈인 거야. 두 번째, 그래서 분수의 나눗셈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소수의 나눗셈이건 분수의 나눗셈이건 아예 요령이 없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하는 계산법을 잘 따라와 보시면 이 단원이 마냥 복잡하고 많다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요거. 왼쪽 그냥 계산하면 돼요. 612 나누기 18인데 난 또 보이네. 그렇지. 일단 3하면 54가 돼요. 72고 끝자리 2니까 4, 72 끝.
그럼 34보다 작은 거 찾으라는 거죠. 34보다 작은 자연수 중 가장 큰 수 33입니다. 그쵸? 자, 네모 안에 들어갈 계산을 구하세요. 자, 봐봐. 선생님이 두 개 나눗셈을 쓸 겁니다. 1, 9, 2 나누기 24 있고 1, 8, 4, 8 168. 자, 봐봐. 얘는 10의 자리 안 되죠? 그건 이해돼요? 19보다 24가 더 크니까 이제 1의 자리밖에 없는데 이게 8이야. 왜? 4가 이제 2로 끝나려면 8밖에 없으니까. 물론 4, 3, 10인데 3은 이제 너무 작고. 자, 여기로 넘어와 보자. 10 하면은 168이죠. 맞아요? 그러면 168이죠. 11, 168이죠. 그러면 8, 네모 11이네요. 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들의 곱은 8보다 크고 11보다 작아요. 8, 9, 10, 11이죠. 좀 어려울까요? 괜찮을까요? 그럼 9 곱하기 10은 어려울까요? 아니요. 반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ank you. Let's go. 10번. 왜 안 내려와? 자, 10번 문제는 좀 찬찬히 봐야겠네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음이 직육면적 모양의 초콜릿 상자가 있는데 한 상자의 모서리 길이가 3.8인 정육면체 모양의 초콜릿을 넣으려고 합니다. 넣을 수 있는 초콜릿은 모두 몇 개인가요? 두 개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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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귀찮은 거죠. 뭘 해야 될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따라와봐. 자,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데 그냥 직육면체니까 대략적으로 그리세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게 여기에다가 이런 조그만한 정육면체를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게 몇 개 들어가느냐인 거죠. 그러면 가로로 몇 칸으로 쪼개지는지 세로로 몇 칸으로 쪼개지고 높이로 몇 칸으로 쪼개지는지 알면 이 칸의 개수만큼 몇 조각이 나는지 갈라지는 개수만큼을 서로 곱하면 총 개수가 나오겠죠. 그건 이해됐어요? 왜냐면 이 길이만큼 잘랐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잘릴 거 아니니? 먼저. 그리고 가로로도 잘리고. 맞아? 그 다음 세로로도 이 방향으로도 이렇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다 잘라놔. 모든 방향으로. 그림으로 그리면 엄청 복잡할 거잖아. 그러니 가로는 2, 6, 7, 4 나누기 382. 소점 다 둘씩 빼서 나눈 겁니다. 3, 4, 3, 8 나누기 382. 그 다음 2, 2, 9, 2 나누기 382인데 아이고 칸이 조금 부족하네. 2, 2, 9, 2 382인데 이거 한 방에 끝나요. 그치? 이거 7이겠죠? 이거 9겠죠? 맞아요? 이거 6이겠죠? 뭘로 판단해? 1의 2에다가 얼마 곱하면 4로 끝나니? 8에다가 얼마 곱하면 2에다가 얼마 곱하면 8로 끝나니? 2에다가 얼마 곱하면 6으로 끝나니? 그런데 숫자 자체는 좀 크네. 이 정도만 생각하면 얼마로 나누면 될지가 좀 눈에 보인다는 거지.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2, 7에 14, 1 올라가고 7, 8에 56, 7 맞고 5 올라가고 3, 7에 20, 그러니까 26 됐네요. 2, 9, 18, 2, 9, 1 올라가고 8, 9, 72에 73에 7 올라가고 3, 9, 27에서 34 맞네요. 맞다니까. 2, 6, 12에 12, 6, 8에 48, 48에 4 올라가고 3, 6, 18에 22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니까 편하잖아. 마음이 편해짐으로써 문제가 쉽게 느껴진다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숫자 4개를 보는 순간 뭔가 복잡해 보인다라고 여기죠. 아까 우리 이 문제 들어가면서 복잡해라고 여겼죠. 사실은 아니야. 상황이 사실은 이해되면 나눗셈 하시면 되고요. 이 나눗셈 또한 딱 봤더니 끝자리 수만 잘 맞추면 바로바로 몫이 보이는 나눗셈이야. 암산도 할 수 있을 뻔했어. 선생님은 암산을 했을 거야 아마. 7, 9, 6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7, 9, 6 곱하면 되죠. 맞습니까? 얼마예요? 378입니다. 7, 9, 6 이렇게 곱하면 되죠? 어떻게 곱해요? 42 곱하기 9죠? 420 빼기 42죠? 이렇게 계산은 좀 빠르죠? 378. 근데 그냥 계산해도 378이다. 답은 378조각이야. 이해됐어? 선생님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곱셈이나 나눗셈을 하는 요령까지 설명하는 건, 이게 단순히, 계산을 빨리 하는 요령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의 구조를 파악해 가면서 느낄 수 있는 또 한편의 재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이 문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복잡한 정도와 같나요? 아니어야 돼. 한비야? 괜찮아? 어. 선생님이 이 문제 보면서 그렇게 안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면 너무 억지 같아요? 그래? 이건 어때? 아니, 그러니까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20이고 높이가 16인데 가로 세로 2cm짜리로 채운대. 괜찮아?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할게. 이 문제랑 방금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이 문제랑 숫자가 좀 더 복잡해 보이지? 숫자가 좀 복잡해 보이지? 안 복잡해 보인다고? 아니, 선생님 새로 만든 문제 말고 원래 문제. 원래 문제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것 또한 암산이 될 정도로 어떤 관계가 나올지가 추측이 된다고. 성의 없어, 좋아. 박한비, 넌 대답이 성의가 없어. 얼마 전에 엄마가 그 전에 원장님이 수업하셨던 영어 수업 찾아보시는데요. 왜 또?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 너희 보라고 찍는 거야. 너네 복습하라고. 봐. 옛날에 수입했던 건 없는데? 얼마 전에 했다고. 그때 수업한 거. 자, 보자. 길이가 8.4인 종이 테이프를 0.5씩 겹쳐서, 길게 붙였더니, 이제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길이를 셀 건지 좀 따져볼 건데, 이거 안 했나? 두 개를 겹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겹치면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하나만큼이 줄어들어요. 전체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잘 봐봐. 이렇게 겹쳐 나갈 거잖아. 이런 식으로 겹쳐 나간다고. 그러면 첫 번째는 8.4죠. 근데 그 뒤로는 이제 겹치는 부분만큼 잘리니까 얼마씩이 더해져가? 7.9씩 붙어가는 거죠.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처음에 8.4인 거를 제외하고는 7.9씩 붙어 나간다고. 뒤로 붙는 게.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이게 얼마야? 그래서 이게 얼마야? 142.7인 거야. 그럼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계산을 해낼 거냐? 봐봐. 이 겹친 부분 하나가 이 0.5만큼 있는 부분을 또 제외하면 얘도 다 7.9짜리죠. 이해됐어요? 나머지 0.5짜리들은 다 어디다 써먹었어? 겹쳐서 풀 붙이는데 써먹었어요. 0.5씩을. 진짜 이해됐어? 고로 0.5 더하기 7.9 곱하기 4모개를 해서 142.7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안 돼? 자, 다시. 그러니까 겹치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봐야 돼. 이게 원래 8.4짜리들이야. 응? 그거를 겹쳐서 안 그리고 약간 계단처럼 그려볼게. 어? 그러면 이 0.5씩 잘라서 풀 붙이는데 갖다 써먹었다고. 이만큼씩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를 따져보면 테이프를 4개 붙이잖아? 테이프를 4개 붙이면 잘려 나간 부분 있죠? 잘리고 남은 부분, 자르고 남은 부분으로 설명을 해보면, 자르고 남은 부분 몇 개? 4개지. 4개에다가 요거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되겠지. 그래도 안 되나?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그려보시면, 풀칠하는데 종이 테이프 이렇게 붙여놓는 자리를 제외하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매 시작하는 테이프만 겹쳐진 부분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이렇게. 상황이 이해됐을까? 아,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설명을 한 거야. 이 뒤로는 늘어나는 길이가 7.9씩 늘어난다고. 7.9씩. 왜냐면 여기 숨어 있어. 0.5가 다 숨어서 이렇게 풀칠되어진다고. 이해됐니? 근데 첫 번째 테이프만 일단 딱 자리 잡고 시작을 하잖아. 어? 근데 첫 번째 테이프에는 겹쳐진 거 하나가 더 있는데 모두가 똑같은 길이어야 우리가 나눗셈을 사용할 수 있죠. 하기 때문에 8.4가 아니라 얼마를 기준으로? 7.9를 기준으로 몇 개 들어가는가 이렇게 따지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요거 하나가 살아남는다고. 이해가 됐을까? 상상할 수 있겠나? 테이프 상황을? 아,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첫 번째 테이프에는 겹쳐진 거 하나가 살아남고 이제 그 뒤로는 붙인 부분 제외하고 눈으로 보이는 부분만 따지면 7.9씩만 붙어가거든요. 7.9 몇 개 있는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럼 0.5만 거꾸로 계산하면 먼저 어떻게 되냐? 7.9 곱하기 네모가 142.2가 되는 거죠. 아니야? 0.5 이렇게 이제 거꾸로 계산해 줄 거니까. 한 번 더. 그럼 네모는 142.2 나누기 7.9야. 옆으로 와.
1422 나누기 79인데 와, 난 보여. 난 보여. 아마 18일 거야. 왜? 10의 자리 확인해 보면 142에 79 몇 개 들어가? 한 번 들어가지. 60, 632인가요? 어? 그냥 9에다가 얼마 곱하면 2로 끝납니까? 9구단 외우세요. 9, 72, 98, 72. 맞잖아요. 아, 그럼 2, 7, 7, 8, 56, 63.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이미 계산을 끝낸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 나눗셈을 보면서 암산으로 계산기처럼 계산한 게 아니라 10의 자리는 1이 될 거고 1의 자리는 얘로 봤더니 8, 9, 72네. 98, 72네 해서 18을 미리 예측해 본 거야. 이해됐나요? 종이 테이프는 몇 개를 이어붙인 거죠? 18개. 그쵸? 18개를 이어붙인 거죠. 외우시면 안 돼요. 이 상황 아무리 외워봤자 쓸데없어요.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대신 뭘 해야 돼?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이 아까 지우긴 했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앞뒤를 연결해 간다 이렇게 그려 놓으셔야 계산이 더 깔끔합니다. 됐나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암산해서 18이 되겠구나라고 얘기했던 건 이해돼요? 이해 못해도 돼요? 선생님 방금 설명한 걸 이해 못한다 그래서 나눗셈 못하는 건 아니죠? 다만 선생님이 예측해보는 걸 따라해보면 그 재미도 있고 계산 속도가 좀 더 정확하고 빨라져요. 그래서 설명해드렸고 정리할게요.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이 영어 수업하는 걸 보셨다고? 찾아보더니 없다고 하니. 선생님이 부끄러워서 비공개로 해놨어. 그때 너네 영어 수업한 건 선생님이 갑자기 하게 된 거여서 준비되지 않은 수업을 좀 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한테 있지, 영상. 왜? 예전 건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강의하는 거 엄마가 거의 매일 보시는데. 그래? 자, 다음으로 봅니다. 몫이 더 작은 쪽의 몫을 구하래요. 빠바바밤빰. 빠바바밤. 오. 선생님 딱 보였어. 몫이 더 작은 쪽은 어느 쪽인지 너무나 확연히 보였어. 자, 일단 하나씩 해봅니다. 알겠죠? 이제 소수점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수만 자연수가 될 정도. 누가? 제수가 자연수가 될 정도만 곱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자연수로 바꾸려면 숫자가 좀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수만 자연수로 바꾸니까 얼마? 둘 다 10을 곱하고 나눗셈을 시작할 거예요. 이해됐나요? 153.6 나누기 16. 근데 이거 선생님이 이미 답이 나왔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끊어보더라도 얘는 100이 안 되는데 얘는 100이 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고 얘가 더 작겠지. 근데 둘 다 나눗셈은 해볼 거야. 288.4 나누기 28. 이 정도만 하고 대신 나님을 당하는 피제수에서 소수점이 살아있다면 소수점이 있는 자리에다가 명확하게 선을 긋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렇게. 이 자리가 소수점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소수점 자리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손계산할 때 이런 소수점 틀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소수점 자리 놓치지 않도록 체크하시고 6이면은 54, 5,
18 1 0 280 84에 3 84 0 9.6과 10.3이네요. 됐죠?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소수의 나눗셈이야. 소수를 소수로 나온다고 생각해. 분수로 안 바꾼다고 보고. 피제수와 제수의 같은 수를 곱해서 나눗셈을 해도 원래의 나눗셈과 그 몫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소수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10, 100, 1000과 같은 수를 곱해서 소수점 자리를 옮겨서 계산을 할 건데 눈에 보이는 모든 수의 소수점을 다 제거한 자연수로 만들려면 제수 크기가 좀 커질 수 있잖아요. 어느 한쪽이 너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수만 자연수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정도 선에서 나눗셈 하는 게 더 낫다. 알겠어요? 왜냐면 피제수는 커져도 나눗셈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 얘 말이야, 얘. 얘가 숫자가 커져도 내가 나눗셈을 생각해내는 데이터 총량이 커지지 않아. 생각해내야 될 양이 커지지 않아. 그런데 얘가 커지잖아? 얘가 16이 아니라 160이 되고 1600이 되면 여기서는 얘랑 맞춰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될 계산할 게 되게 많아져. 그러니 최소한으로 자연수로 만드는 상태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사실 100을 곱해야 되고, 그쵸? 이쪽엔 10을 곱해야 하는데 10만 곱하고 한다고. 대신 그랬을 때 여전히 피제수에 남아있는 소수점 자리가 있다면 이 소수점 자리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길게 표시해놓고 나눗셈 하는 게 계산 실수 없이 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나 너무 친절한 것 같아. 봐봐. 거꾸로 계산이죠. 바로 불러요. 네모는 284050 여기다 소수점 요렇게 나누기 4.37 이렇게 거꾸로 계산할 건데 소수점 누구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 두 개만 옮겨. 그럼 얘도 두 개만 옮기고 가는 거야. 2840.5 나누기 437 그리고 소수점 자리는 여기야. 맞춰놓고 맞죠? 자 여기 4 안 되죠? 근데 여기는 딱 나눠 떨어진 상태는 아니니까 한 6 정도 해볼까요? 6, 7에 42, 4 3, 6, 18에 2 4, 6에 24, 2, 6 2, 1, 8, 5에 잘 만났다 5 그죠? 35, 3, 5, 3, 1, 4, 5, 22, 8 답은 6.5가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이 나눗셈은 결국 이전에 여러분들 안테이 넌 짱이야. 쉬어요. 또 프린터기에 있는 거 가져가면 돼. 스타크래프트는 선생님의 대학 생활의 일부였죠. 당시. 너희들이 밀레니엄을 알아? 99년 12월 31일. 이거. 2000년 1월 1일이 될 때 컴퓨터들에 다 이상이 생길 거라고 막 사람들이 그랬거든.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나갔어. 자, 볼게요.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학교에서 우체국까지 거리 몇 배인가? 이거 여러분들 항상 관계를 먼저 따지고 문제 풀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몇 배인가? 우체국의 몇 배인가? 그러면 우체국까지 가는 거리 곱하기 네모배 했더니
집까지 가는 거리 이런 상황인 거잖아. 이렇게 써놓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체국까지의 거리는 2.7 곱하기 네모. 집까지의 거리는 3.51이야. 이해됐어? 이렇게 관계를 써놓고 네모를 구하는 겁니다. 네모 거꾸로 계산하면요. 마찬가지로 얘가 전체야. 수의 크기를 보지 마. 관계를 봐. 전체고 부분이니까 얘 부분 구하려면 전체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눠야 된다.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피제수가 아닌 제수의 크기가 자연수가 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35.1 나누기 27. 근데 선생님 벌써 답이 보여. 왜 그러냐? 봐봐. 일단 1이겠죠? 그럼 27일 거고 8이고 81이니까 뭐 3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이 뭘 예측한 거냐면 앞자리 수는 1이겠구나. 27과 35를 비교하니까. 뒷자리 수는 3이겠구나. 왜? 7에다 얼마 곱하면 1 되지? 이 생각을 한 거야. 이해됐나요? 그렇다고 그렇게만 암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답은 1.3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못 나갈 것 같고 오늘 이번 단어는 잘 마무리해보죠.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진도가 한번 꼬이면서 필수예제 숙제를 추가를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선생님이 지금 좀 답답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배려해 선생님이 한번 진도를 늦췄더니 그래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 숙제를 조금 해오셔야 되는데, 자, 아무튼 강아지 무게 3.64예요. 토끼의 무게 2.8입니다. 잠깐만, 하고 다음 단어는 여러분들 몇 문제더라도 필수예제를 조금은 풀어와야 선생님이랑 말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단원이 반올림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다. 뭔가 도서관에서 놀이터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는 놀이터에서 집까지 거리의 몇 배인지 반올림해서 수술 집세짜리까지. 자, 4번 보자. 강아지 무게. 강아지는 이제 토끼 몇 배인가? 이제 그러면 강아지 나누기 토끼 해야 되는 거는 이해돼요? 됐어. 3.64 나누기 2.8이야. 빠르게 할게. 36.4 쓰고 나누셈 할 거야. 선생님 지금 답이 벌써 보였어요. 1, 28에다가 여기가 16에 84니까 얘도 1.3이네요. 그죠? 소수점 자리 맞추시고. 됐죠? 1.3배. 나누셈 그냥 하시면 됩니다. 5번 문제 볼게요. 넓이가 이거 가로 세로. 그냥 바로 갈게요. 273.8 나누기 37이죠. 여기다 딱 자리 잡고 8이고요. 7 얼마에 4죠? 4. 8.4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7, 8에 56, 5, 3, 8에 24에 아니네. 야, 8이 아니다. 얼마 될까? 7 해볼까? 7, 7에 49, 4, 3, 7에 21에 25,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러면 148이야. 4죠? 끝자리 보면 돼요. 7.4. 가볍게 갔어요. 6번 봐요. 1시간 30분 동안 저만큼 달리는 게 있고요. 5시간 12분 동안 몇 킬로 갔느냐.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시간과 분이 있으면 분수로 표현할 수 있죠. 30분은 몇 시간?
아, 이거 또 해. 60분에 31. 자, 이거 한 번 더 해. 2시간. 뭔 소리야? 1시간은 몇 분이야? 1분은 몇 시간이야? 선생님 이거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근데 왜 대답이 안 나오지? 60분에 30이어서. 그러니까 30분은 몇 시간? 60분에 60분에 30이니까 2분의 1이고 0.5죠. 12분은 60분의 12시간, 5분의 1시간, 0.2시간.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자, 봐봐.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요 앞단에서 분수의 나눗셈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소수가 아닌 분수 상태였고 지금 소수 상태일 뿐이에요. 상황은 완전히 똑같다. 어떻게 했지? 단위값을 구해서 넘어가는 방식도 있었고 비례식도 있었죠. 기억 안 납니까? 나요. 기억납니까? 좋아요. 그러면 1시간 30분이면 1.5시간에 얼마? 134.55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얼만데요? 5.2시간 동안 얼만큼 가느냐? 이거 구하는 게 목표죠. 맞아요? 기억나요? 이때 우리는 뭘 구했어? 무슨 값? 단위값. 단위값이 뭔데? 1시간에 얼마 가는지를 알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1로 넘어올 때는 나누기 1.5. 여기서 1로 갈 때는 곱하기 5.2 하면 되잖아. 아, 이거 지난 시간에 했어. 여러분들 복습 잘 하셔야 돼. 봐봐. 나눗셈의 몫이 1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자기 자신으로 그냥 나누면 돼요. 1.5로.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1을 구했으니까 5.2로 가려면 그거만큼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이렇게 계산 썼던 두 개는 자신으로 나누면 단위값으로 가고 원하는 값 구하려면 그만큼 곱하면 돼요. 그럼 이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넘어올 때 나누기 1.5 하면 되고 여기서 내려올 때 곱하기 5.1을 저쪽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고. 이게 단위값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한 번에 나눗셈과 한 번에 곱셈 두 번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1, 3, 4, 5.5 나누기 15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 갑니다. 8, 120, 1, 4, 5, 9, 135, 105, 7, 105. 89.7이에요. 여기가 89.7km야.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89.7 곱하기 5.2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값이 나와요. 이건 그냥 단수 계산이잖아. (466.44) 이건 그냥 곱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 선생님이 하나, 큰 차이 없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 선생님이 하나, 큰 차이 없는 계산들이다. 상황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밑에 계산을 뭐 당연히 할 수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이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야? 관계를 정리해 놓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수의 복잡한 상태를 보지 마시고 관계만 놓으면 단위값으로 갔다가 원하는 값으로 간다.
됐어? 우리가 이게 분수의 나눗셈을 한번 했어서 이렇게 관계 찾는 건 이제 조금 편해진 것 같네요. 맞아요? 좋아요. 그럼 비례식으로 해봅시다. 봐봐. 비례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단위값 안 구하고 바로 갈 수 있어요. 1.5에 134.55를 간다. 근데 5.2 동안에는 얼만큼 가냐 이거죠. 대양. 네모 곱하기 1.5는 134.55 곱하기 5.2야. 방금 잠깐 얘기했지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씩 세운 거야. 그리고 거꾸로 계산하면 우리 방금 계산했던 거 나와요. 거꾸로 계산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요 표가 7번. 이건 비례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단위값을 구해볼까요? 비례식으로 합시다. 비례식 한번 써볼게요. 이 정도 길이의 무게입니다. 그럼 이 길이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길이와 무게는 비례하겠죠. 길이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무거워지겠죠. 그러니까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 관계예요. 5.32 대 77.14라고 하는 것은 1.7에 대해서 무게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5.32 곱하기 네모는 77.14 곱하기 1.7이더라. 그러면 네모의 계산 안 할게요. 77.14 곱하기 1.7이 계산될 거고 거꾸로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나누기 5.32를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은 여러분들을 위해 남겨드릴게요. 너무 좋다. 넘어갑니다. 됐죠? 이 정도는 정리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눗셈 방법을 배워야 되는 시점이면 온통 나눗셈만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단계는 건너뛰었고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값을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그 부분만 하면 돼요. 이거 얘도 소죠, 소. 소라고 이 문제. 요렇게 곱한 넓이 요렇게 구한 넓이가 서로 같다. 이거 소자 같죠, 소자. 이? 소자 같잖아, 글씨가. 그럼 봐봐. 6.3 곱하기 네모 나누기 2와 10.5 곱하기 5.04가 물론 나누기 2가 서로 같죠? 자, 덩어리 나누기 2와 덩어리 나누기 2가 같다는 건 나누기 전에도 서로 값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거꾸로 계산만 하면 돼요. 식 써볼게요. 네모는 어떻게 쓸 수 있어? 10.5 곱하기 5.04에다가 나누기 거꾸로 계산 6.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왼쪽 이 괄호 계산 그냥 안 했어. 이건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산이잖아. 나눗셈도 마찬가지고. 해? 안 해도 되겠지? 괜찮죠? 9번 다음과 다른 마름모의
넓이가 같대요.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래요. 뭐 어렵지 않죠? 자, 조심해야 될 건 뭐야? 대각선의 길이와 마름모. 원래 넓이라는 게 직사각형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마름모는 직사각형을 어떻게 만드냐면 모든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딱 들어맞는 바깥쪽 테두리에 있는 직사각형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응?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딱 들어맞는 이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다 라고 식을 세우는 거죠. 그럼 식을 써보면 2.4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를 했더니 2.7 곱하기 1.6과 그 넓이가 같더라. 됐나요? 자, 이건 계산할게요. 거꾸로 계산, 얘 나누기 2부터 거꾸로 계산할게요. 양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결과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면 너 나누기 2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전체 값이라고 보면 1단계 거꾸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4 곱하기 네모는 이건 계산하자. 2.7 곱하기 1.6은 빠르게 계산할게요. 6, 7, 42, 4, 26, 12, 16, 27, 432, 4.32 곱하기 2 해서 8.64 이렇게 나온다. 일단 됐나요? 이해됐나요? 이 괄호 계산 4.32 그 다음에 요거 거꾸로 계산 나누기가 곱하기로 오겠죠? 됐나요? 안 됐나요? 고로 한 번 더 2차 거꾸로 계산하면 네모는 8.64 나누기 2.4 하시면 돼요. 그쵸? 이제 요거만 이제 따로 공간 내셔서 옆에다가 86.4 나누기 이제 24 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3에 72, 144, 6, 144. 네모는 얼마? 3.6이더라. 이거는 이제 마름모 넓이 구할 때 두 대각선을 곱하고 나누기 2 하는 이유를 딱 들어맞는 직사각형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내용은 절대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하는 건 아니고 무엇을 구해야 되며 그걸 구하기 위해 어떤 계산을 해야 하는가라는 판단하는 걸 연습하는 거야.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연습하는 거야, 나랑 하는 건. 10번 문제 볼게요. 2리터가 들어있는 병의 무게를 재했더니 2.86이다. 0.6 사용하고 병만의 무게는 얼마인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0.6을 사용했잖아. 그치? 그럼 0.6 사용하고 줄어든 양을 봐야 돼. 얼만큼 줄었는지. 왜냐면 지금 식용유가 있는데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병의 무게에다가 이게 식용유 무게가 더해진 거야. 액체 상태에 이 노란 식용유가 더해져서 전체 무게가 된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식용유가 0.6리터 줄었는데 무게가 얼마 줄었냐? 일단 이것만 알 수 있거든. 얼마 줄었어요? 이게 0.72kg 줄어들었죠. 부피 대 무게의 비를 비중이라고도 합니다. 과학에서 배웠죠? 물은 0.6리터일 때 무게가 0.6kg이에요. 물의 비중은. 식용유가 더 뭔가 무거워 보이네요. 근데 왜 식용유는 물 위에 뜨는 거야? 왜 안 섞여요? 왜 안 섞이냐고요? 같은 성분이 아니더라도 왜 물에 녹는 게 있고. 물에 녹는 걸 친수성이라고 해요.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물질이 있고 물이랑 안 맞는 물질도 있는 거야. 물이랑 왜안 섞여요? 극성이 안 맞으니까. 아마 그럴걸? 아마 그럴걸? 자, 아무튼 요거는 이해됐어요? 줄어든 양, 줄어든 무게.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는 병의 무게를 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유리병 무게가 있고요. 2리터의 식용유가 있고 유리병 무게 모르는데 두 개 더해서 2.86이야. 이해돼? 안 돼? 됐어? 그러면 얘가 2리터일 때 무게 전체, 즉 식용유 전체의 무게를 알면 전체 무게에서 식용유 무게만큼 빼면 되겠죠. 자, 0.6에 0.7이야. 그럼 뭘 구해야 돼? 단위값을 구해볼까? 0.6으로 나눠주면 되죠. 얘 0.6으로 나눠주면 돼요. 1.2kg 암산이 됐네요. 거기다가 다시 내가 원하는 값이면 그 값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야. 자신으로 나누고 원하는 값을 곱해주는. 그래서 여기서 다시 2를 곱해요. 2.4kg죠. 답은 2.4kg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빼야 돼요. 다시 한번 구하는 게 뭐죠? 병만 그렇죠. 빈병 무게죠. 내가 구한 건 무엇의 무게죠? 순수 이거는 식용유만의 무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빼야 돼요. 병의 무게는 2.86 빼기 0.46kg. 됐어요? 할 수 있죠? 선생님 1교시를 너무 설명하는데 오래 썼나 봐. 그래도 꼭 필요한 설명이었던 것 같아. 나중에 우리가 또 정비례 반비례 만나면 오늘 공부했던 게 좀 떠오를 수 있어요. 자, 3분의 0.72cm씩 타는 양초가 있는데 이 양초에 물을 붙인 후 10분 48초 동안 지났을 때 양초의 길이는 처음 길이의 0.52만큼 남아있었고 불을 붙이기 전 이건 대체 무슨 말인가? 이건 대체 무슨 말인가? 자, 잘 보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갑니다. 3분 동안 얼마 탔어요? 그럼 이제 바로 가볼게요. 1분 동안 얼마 타겠나요? 그러면 10분 48초라면 자, 또 이거야. 1분이 몇 초야? 1초는 몇 분이야? 시간분 관계 똑같죠? 그럼 48초면 몇 분이야? 약분하면
5분의 4는 0.8이죠. 그러면 10.8분이에요. 그러면 그것 동안 몇 cm 탔느냐? 이거 곱한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녀석의 길이도 있고 이 녀석은 전체 길이 얼마예요? 전체 길이의 48이죠. 아, 0.48이죠. 0.52만큼 남았으니까 0.52만큼 남았다는 건 타서 사라진 부분 0.48이죠. 어렵나요? 타고 남은 부분이 양초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양초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안쪽은 빨간불, 바깥쪽은 약간 노란불. 뭐 이렇게 양초가 있을 거 아니니? 타고 내려갔다는 거 아니니? 타고 나는 게 0.52만큼 남았다는 거 아니니? 그러면 탄 부분은 0.48만큼 탔다는 거 아니니? 이해됐다는 거 아니니? 됐어? 그랬을 때 전체 길이가 1이 되는 건 시간을 물어봤어요? 길이를 물어봤어요? 길이를 물어봤죠. 그럼 봐봐. 시간하고 길이하고 그 다음에 양초의 비율이죠. 이게 서로 다 지금 비례관계란 말이야. 어느 쪽으로 구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일단 여기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게 더 편한 게 뭐야? 자신으로 나누면 되잖아. 0.48로 그냥 나누기만 하면, 즉 이 시간을 일단 0.48로 나누기만 하면 시간이 나올 거고 그 길이도 나오겠지. 이해가 돼야 안 돼? 아니야? 진짜로?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따라와봐. 일단 따라와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양초가 타는 시간과 양초가 줄어든 길이와 그 길이를 비율로 나타내는 건 서로 다 비례관계라고. 얘가 몇 배 되면 얘도 몇 배가 되는 거야. 근데 10.8분의 몇 cm 줄어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체 0.48만큼이래. 그럼 전체 1에 해당하는 시간을 먼저 구할 수 있지. 이해됐니? 이 시간을 구하면 얘를 기준으로 1분의 0.24씩 타는 거니까 이 시간만 구할 수 있으면 0.24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1단계 뭐 먼저 한다? 1080 나누기 48을 한다. 이해됐습니까? 이 계산 말이야. 아니, 어렵지 않아. 여기서 0.48로 나눴어. 여기도 0.48로 나눈 거야. 아. 2 하면 96 하면은 120 48 3 2 96 4 뭐야? 240이야. 22.5야. 아, 됐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22.5분 타면 다 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계산의 1번이었고 계산 2번은 그럼 여기서 1로 내려오면 되겠지. 1분에 0.24씩 타.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값을 구해놓으면 편하다고.
1분에 0.24씩 타는데 그러면 22.5분 동안 얼마 탔느냐? 0.24 곱하면 돼. 됐어? 두 번째는 22.5 곱하기 0.24. 자, 4 곱합시다. 10. 450. 5400에 하나, 둘, 세 개 가니까 답은 5.4cm가 나오네요. 하기 때문에 역시 이 문제도 이렇게 쪼개놓으면 이게 표예요. 표 그냥. 표야. 이렇게. 어려울 수 있지. 봐도. 경험적으로 봐도. 내년에 한 1학기만 돼도 여러분들 이 정도 그냥 학교 시험에서 그냥 나올 거니까 수행평가 같은. 학교에서 그냥 단원평가 볼 때 이 정도 나와요. 내년이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상태에서 이걸 단원평가로 보자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여러분들 반에 있는 친구들 다 생각해봐. 그 친구들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안 되겠지? 근데 내년에 될 거야. 우리에겐 1년 동안 시간이 남았잖아. 1년 동안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될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계속 하다 보니까 12번은 좀 떼고요. 와, 봐봐. 선생님이 다 풀려고 드니까 시간 안에 필수예제가 안 끝나버리잖아. 이게 지금 약간 악순환인데. 필수예제랑 전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연결고리를 좀 끊기는 해야 되고,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하면은 안 돼. 너무 지체했고. 시간이. 예.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책임은 아니에요. 선생님 내린 판단이었고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 나가냐 인 거거든요. 이해 잘하는 음, 잠깐 있어 보세요. 똑같은 문제들이긴 한데 67, 68쪽 12문제만 푸세요. 69쪽 문제 푸지 마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67, 68만 67에서 68쪽 풀어 오시고요. 그 다음에 5강 확인학습 풀어 오세요. 아시겠죠? 그럼 69쪽 안 하는 거예요? 69쪽은 쌤이랑 같이 하게. 다음 주 그래도 수업 내용은 할만하겠다. 오늘까지가 분수 소수의 나눗셈이었거든요. 고생했어요. 2단원이 좀 귀찮은 것도 많고 계산할 것도 많고 숫자 다뤄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면은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관계를 파악해서 뭘 구해야 되는지 자꾸 연습하잖아요. 근데 자꾸 틀리고 어렵더라도 포기만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 정도 수준에서 봐두는 건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 수준에서 보면 이제 한 요 정도 단계까지 푸는 친구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 그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이걸 완벽하게 풀어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경험해보고 틀려도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보는 게 되게 큰 거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파이팅!